자, JTBC와 손석희 이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한테 정의의 사도처럼 격찬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 한마디로 권력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권이 그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처음엔 좀 비판하려다가 몇 번 맞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태블릿 PC 문제, 정유라 성마 문제 등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을 괴멸시키고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갇히게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서 박근혜 탄핵과 구치소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보도한 언론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을 한마디로 비판하기까지는 균형적인 감각에 의한 이렇게 상식적 차원의 비판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지금 대선이 시작되어서 급속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과연 JTBC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역할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수혜자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태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누가 벌였는지 잘 모를 때는 이 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봐라. 즉 최순실 정유라 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12월까지 대선이 갔으면 문재인 대세론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박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격도 들어왔을 것이고 내후 외환으로 지금과 같은 대세론을 유지해 가지 못했을 건데 문재인 후보의 이 위기 차원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이 있을 때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결국 기권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넘어가고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상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맹목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증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객관적 형평성이 없을 때 그 부분에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명백하게 사실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할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JTBC 중앙일보를 그만두고 반문연대에 나서니 여전히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홍 회장이 지난 71년의 보도로 문재인 후보에게 강한 한마디로 임팩트를 주면서 엄청나게 도와준 셈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지금 팽당해서 밖으로 나가서 반문연대를 한다고 기웃기웃하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김종인, 정운찬 등과 만나기로 했다가 판이 깨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문재인을 도와놓고 이후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짜고 치는 플레이 아니냐. 제가 일찌감치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 킹메이커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삼성하고의 트러블이다. 자, 삼성을 저렇게
죽여놨으면 본인이 뭔가 힘이 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격이 된 부분에서 문재인 측과도 뭔가 좀 틀어진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 여전히 JTBC가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에게 들이댔던 칼만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칼을 문재인에게는 들여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SNS에서 넘쳐납니다. 자, 반성해라 손석희라는 그런 어떤 글에는 우석대는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JTBC만 안 다루는 건가요? 선한 척 하면서 나쁜 짓 하는 놈이 제일 무섭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니까요. 정말 문재인 씨랑 JTBC의 실망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는 걸 모르세요? 언론이 왜 침묵합니까? 이랬더만은 JTBC에서 아마 우석대 문제에 대해서 한 교수와 전화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번 썩 다루고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JTBC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가했던 날카로운 칼만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의 당선된 것처럼 유력한 문재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JTBC가 정말 여기도 저기도 똑같은 잣대로 칼을 들이대는구나 하고 박수를 치는데, 한 곳은 몇 달 동안 줄구창창 아주 작사를 내고 한 군데는 거의 외면하다가 마지못해 남입을 빌어서 잠깐 이렇게 연결하고 간다면 이것은 언론이 아니고 한마디로 정치의 앞잡이죠.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제 이야기인데요. JTBC 손석희 뉴스룸은 왜 문재인 장남 문준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나요? 정유라에 대해서, 특혜에 대해서 발빠른 취재와 보도를 해주셔서 특혜에 찌든 한국 사회의 병폐를 고발해 주신 JTBC 손석희 뉴스룸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장남 문준용에 대한 특혜 논란도 해명이 끝났다기에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유라 학사 비리도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 것을 JTBC 뉴스룸에서 열심히 파헤쳐서 온 국민이 내막을 다 알게 된 것처럼 문재인의 장남 문준용의 지역비리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주면 좋겠는데 왜 JTBC 손석희 뉴스룸에서는 다루지 않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손석희 사장님을 압박하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야권 지지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한번 봅시다. 한국 TV 프로그램들이 심각하게 자성향으로 가 있다. 자신은 정유라 사건도 아주 잘 지금 밝혀진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의 좌편향 때문에 공정한 방송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TV에서는 트럼프를 까고 힐러리가 무조건 옳고 다 된다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됐다. 트럼프는 CNN을 가짜 언론이라고 하면서 욕도 엄청 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썩었다. 자성향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든 그들을 감싸줄 거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건 특혜가 아니죠. 문재인 대표만큼은 문재인은 자기 대통령이 그 유력한 만큼 건들지 마라. 이것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아들은 특혜 받은 적 없다. 자기가 이 정보 열심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공기업을 힘겹게 1대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다. 이것은 2대2니까 줄이면 1대1이라는 겁니다. 시비 걸지 말길 바랍니다. 14개월이라고 37개월 퇴직금 받아먹고 간 죄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수험생이지만은 문재인 아들은 제주도 참 좋아요. 어떻게 1대1 경쟁을 뚫고 갔는지 14개월이라고 37개월 퇴직금 받아간 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남이 아들 괜히 자기가 취업 안 된다고 비판하지 말고 당신의 부모를 탓하거나 운을 탓하세요.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권력에 비해 코딱지만한 혜택을 받았다고 물고 늘어지는 게 가당치나 할까요? 자, 이런 기사가 지금 온 사방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앞에 네티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기사까지 떴습니다.
JTBC 뉴스룸 문재인 아들 의혹 보도할까? 지금 한간에 강의심사입니다. 자,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JTBC 뉴스룸 애청자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각 정당이 아들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JTBC 뉴스룸이 아들 의혹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지 않아 윤기를 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등을 보도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뉴스 프로그램이 됐다. 종편의 시청률 1위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보도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JTBC 뉴스룸의 공식 SNS에 의견을 남긴 시청자는 검증은 때리기가 아니다. 누구든 논란이 생기면 확실히 해명을 해야 되고 해명이 확실히 하지 않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게 대통령 후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 하고요. 하면서 문재인 아들 의혹건에 대해서 해명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왜 보도하지 않는가 비판을 했습니다. 더불어 논란이 생기면 눈치 보지 않고 바로 팩트 체크를 해주던 JTBC 뉴스가 그립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 이런 댓글까지 있습니다. JTBC가요.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해서는 602건의 보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아들 문준용에 대해서는 기사가 한 건도 없고 더 나아가서 JTBC에는 이번에 이 문재인 캠프 지지 행사에 문재인 캠프에서 전주에서 가진 새로운 무슨 이 전북 포럼인가 하는 행사에 이렇게 학생들을 참가시키는데 한마디로 태권도 학과에서 했지만은 거기에 안도현이라는 문예창작가 교수이자 시인인 사람이 캠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안도현을 치면 한 탤런트가 안도현 시를 읽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런 말이 있고 나머지 이런 어떤 이번 우석대 사태에 대한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준용과 우석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침묵하는 JTBC와 손석희의 뉴스룸은 도대체 뭘 담기 위한 뉴스룸입니까? 박근혜 정권을 죽이는 것은 열심히 차곡차곡 담아서 정유라는 602건이나 뉴스룸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문준용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당신들은 언론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이나 진보적 성향을 표방하는 언론의 편향성, 그들은 스스로 대기업과 딜을 치고 그들 스스로 유명 정치인에게 줄을 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 모든 도덕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자신들이 유리해질 수 있는 야권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을 회피합니다. JTBC뿐만 아니라 한경호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들은 뭐합니까? 자, 이들은 한마디로 남의 눈에 붙어있는 뒷걸음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에요. 언론 정말 좌우 가릴 것 없이 다 썩었는데요. 그러면 좌파 언론은 진보적이거나 정의로운 척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박근혜 사태 그래 그렇게 되는데 황장수 너는 같이 춤을 춰놓고 이제 비판하냐 이런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JTBC가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일은 객관적으로 잘못됐고 지금 검찰과 특검에 한마디로 기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를 보도하는데 앞장섰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든 정의의 칼날을 JTBC의 손에 준 건 아닙니다. JTBC 또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JTBC 편향 언론임이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 야권, 좌파, 진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 종편 등을 비롯한 언론선거감시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칼날을 휘두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은 대선일 때도 별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TV에서요.
그건 좋습니다. 뭐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저한테 칼날을 어떻게 휘두르는 것은 관계없는데요.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들 또한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대해서도 칼날을 휘둘러서 자기 팔도 자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공정한 사회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JTBC와 손석희 이 두 사람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한테 정의의 사도처럼 격찬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 한마디로 권력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권이 그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처음엔 좀 비판하려다가 몇 번 맞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태블릿 PC 문제, 정유라 성마 문제 등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권을 괴멸시키고 막 버렸는지 잘 모를 때는 이 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봐라. 즉 최순실 정유라 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12월까지 대선이 갔으면 문재인 대세론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박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공격도 들어왔을 것이고 내후 외환으로 지금과 같은 대세론을 유지해 가지 못했을 건데 문재인 후보의 이 위기 차원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이 있을 때 대북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결국 기권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넘어가고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SNS상에 이런 의문들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짜고 치는 플레이 아니냐. 제가 일찌감치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없고 킹메이커도 하지 못할 것이다. 삼성하고의 트러블이다. 자, 삼성을 저렇게 죽여놨으면 본인이 뭔가 힘이 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격이 된 부분에서 문재인 측과도 뭔가 좀 틀어진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만은 여전히 JTBC가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에게 들이댔던 칼만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칼을 문재인에게는 들여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SNS에서 넘쳐납니다. 자, 반성해라 손석희라는 그런 어떤 글에는 우석대는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JTBC만 안 다루는 건가요? 선한 척 하면서 나쁜 짓 하는 놈이 제일 무섭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니까요. 정말 문재인 씨랑 JTBC의 실망입니다.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는 걸 모르세요? 언론이 왜 침묵합니까? 이랬더만은 JTBC에서 아마 우석대 문제에 대해서 한 교수와 전화 연결을 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인 의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맹목적으로 어떤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증거가 없이 맹목적으로 까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객관적 형평성이 없을 때 그 부분에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명백하게 사실관계에서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할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JTBC 중앙일보를 그만두고 반문연대에 나서니 여전히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홍 회장이 지난 71년의 보도로 문재인 후보에게 강한, 한마디로 임팩트를 주면서 엄청나게 도와준 셈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서 지금 팽당해서 밖으로 나가서 반문연대를 한다고 기웃기웃하는데 실제적인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김종인, 정운찬 등과 만나기로 했다가 판이 깨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문재인을 도와놓고 이후에 다른 어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갇히게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서 박근혜 탄핵과 구치소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보도한 언론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을 한마디로 비판하기까지는 균형적인 감각에 의한 이렇게 상식적 차원의 비판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지금 대선이 시작되어서 급속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과연 JTBC에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역할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 수혜자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태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누가